개체요? 응. 선생님이요? 자, 개체. 개체라고 하는 거. 윤지야, 개체가 뭘까? 우리가 통합갑에서 했는데. 개체. 생명체 생명체 몇 개? 1개. 한 개가 포인트예요. 생명체인데 몇 개인 생명체? 하나. 그니까 나가 지금 뭐라고? 개체라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인간들끼리 한 지역에 서식하는 인간들을 집합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개체군이라고 해요. 자, 생명과학에서 개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개체는 생명체 하나를 개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뭐냐? 스스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생명체를 저희가 뭐란다? 개체라고 합니다. 이제 생명과학에서 요 개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개체가 몇 개인지, 종이 몇 개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게 유전학에서도 포인트가 될 거고 저희가 앞 단원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개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지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과학은 단어가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를 먼저 문제에서 파악해 주셔야지 문제를 내가 실수 없이 들어가겠죠. 자,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의 제일 중대사항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물의 특성 세부적으로 외우기보다는 먼저 큰 틀로 저희 먼저 확인할 건데 자, 우리가 생물 개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가 지니는 뭐다? 특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뭐다? 특성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의 특성은 저희가 두 가지로 우선 먼저 나눌 건데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특성이 있고요. 나라는 개체를 다음 세대까지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인간이 다음 세대에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이 또 있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러한 욕구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뭐라냐? 종족유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체유지의 특성. 첫 번째 누구 있냐? 모든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생명체는 세포과 같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 대사라고 그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모든 생명체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자,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뭐 해야 돼? 일정한 조건을 유지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항상성이라 부릅니다. 환경이 변해도 체내의 조건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 이 항상성이 뭐 해야 된다?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뭐도 해야 되냐? 발생.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발생이라고 하고요. 이 생명체가 탄생했어. 탄생해가지고 키가 크고 살이 찌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어린 개체에서 성인 개체까지가 되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족유지는 뭐가 있냐? 발생이 되기 이전에 뭘 할 거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생식을 할 겁니다. 생식을 하는 과정에는 뭐가 있어? 조상의 유전자가 자녀한테 전달이 되겠죠. 자손에게. 유전이란 게 있을 거고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무엇과 무엇을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요걸 저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갈 거냐? 세포.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저희가 설명드려요. 자, 근데 이 단위를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조로 또는 기능으로. 왜? 세포마다 구조가 달라요. 얘들아, 우리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하고 모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신경세포는 저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근육세포 이렇게 그려 안 그려? 안 그려요. 근육세포는 저희가 다핵세포로 이렇게 그려요. 여기 이렇게 핵 들어있다고. 맞아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또한 근육세포하고 신경세포의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도 나눠볼 수 있어요. 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그 내부의 구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뭐에 따라? 기능에 따라도 저희가 나눌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로 생명체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를 나타낼 때 단세포 생명체하고 다세포 생명체로 저희가 나눌 거예요. 자, 단세포 생명체하고 다세포 생명체의 차이. 세포 한 개에서 두 개 내외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메바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다세포 생명체는 여러 개의 무엇으로 세포가 몇 개가 모여서 여러 개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 하나의 독립적인 물질 대사하는 개체가 되는 거. 요거를 저희가 다세포 생명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단세포하고 다세포를 볼 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 한 가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저희 통합과학 때 저랑 했어요. 누구의 5개? 생물의 5개요. 생물을 저희가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 5가지로 나눌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원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단계를 원생생물이라 부르죠. 그 위에 균계, 동물계, 식물계 요렇게 저희가 나눌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원핵과 원생의 차이입니다. 원핵과 원상의 가장 큰 차이는 핵막의 유무예요.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원핵생물이고요. 원생생물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핵막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핵막의 유무에 따라 저희가 얘네들을 나누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포를 저희가 무슨 세포라 불러? 원핵세포. 핵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냐? 세균이요. 그 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전부 다 무슨 세포다? 진핵세포다. 자, 그래서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있기 때문에 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세포 소기관이 발달된 친구고요.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발달했어? 안 했어? 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통합과학 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걸 원생하고 균계, 동물계, 식물계를 층이 또 달라요. 균계, 동물계, 식물계는 3층에 있는데 원생은 2층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원핵과 원생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은 무슨 생명체냐?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네는 무슨 생명체라고? 다세포 생명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다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기 때문에 세포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 구성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되는지가 우리가 정해져 있다고. 기본적으로 아무 세포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자, 세포가 모여요. 어떤 세포들끼리 모여야 돼? 크기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됩니다. 크기 모양 같아야 돼요. 기능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얘들아? 기능도 동일해야 돼요. 똑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뭐가 돼요? 조직이 됩니다. 여러 조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뭘 이룰 거야, 얘들아? 기관을 이뤄요.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의 통합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된다? 개체가 될 거예요. 됐나요?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포 구성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핵세포는 세포를 나눌 때 다세포 생명체는 균계를 놔두고는 이 세포를 나눌 때 크게 무슨 세포하고 무슨 세포로 나눠요? 동물세포하고 우리가 식물세포로 나눠요. 근데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구조가 같다 했어? 다르다 했어? 내가 아까?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 먼저 볼게요. 식물은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데에 다른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 구성 단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직계라고 합니다. 표피 조직계나 관다발 조직계, 이러한 기본 조직계 포함해가지고 조직계가 있어요. 이거 누구의 단계다? 식물의 세포 구성 단계가 됩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개체로 넘어가는 구간에 기관계라는 게 있어요.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처럼 우리가 이러한 기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자,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가 되거냐,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되냐,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식물인지 동물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식물 같은 경우에 얘들아 어떤 라인으로 가야 된다고? 세포에서, 조직에서, 조직계에서, 기관에서, 개체로 가주셔야 되고요. 동물 같은 경우엔 세포에서, 조직에서, 기관에서 기관계를 지나서 뭘 가야 된다고? 개체로 가야 된다고요. 순서 어떻게 갈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세포에 대한 특징인데, 자,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거 되게 애매모호해요. 자, 이런 세포의 기준이 조금 있어야지 그대들이 세포다, 세포의 구조를 갖춘다,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세포의 구조를 갖추다. 그러면 세포의 구조의 조건이라고 저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포의 구조를 갖추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내부와 내부하고 외부를 경계 지어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세포막입니다. 물질을 출입하는 통로라고도 저희가 통합과학 때 배웠어요. 근데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지어야지만 저희가 얘가 세포다, 세포가 아니다로 확인해줘. 경계가 없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들고 있어야 되냐? 유전물질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유전물질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불러?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대들은 이제 2학년 올라왔으니까 핵산 내용 나오면 뭐 기억해야 돼? 핵산의 단위체는 뭐야, 수아나? 아미노산? 단백질. 그지?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지. 핵산의 단위체 뭐예요? 뭐야, 윤지야? 뉴클레오타이드죠? 죽여버리고 싶다, 수환이. 아하.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윤지야? 인, 당, 염기.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자, 핵산의 종류 누구랑 누구 있어요? DNA. DNA하고 누구 있어야 된다고? RNA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 있는 친구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지, 너네만 있었으면 판서 안 하고 가요. 통합과학 때 다 해줬는데 뭘 판서를 해줘. 자, DNA 당 뭐야? 디옥시리보스. 이거 생명과학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외워두세요. RNA 당 뭐예요? 리보스입니다. DNA 연기,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인데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연기에 상부결합할 거고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하고 연기에 상부결합하는데, 자, 이때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몇 중 결합해야 돼? 2중 결합. 사이토신하고 구아닌하고 몇 중 결합해야 돼? 3중 결합해야 돼요. 됐어요? 자, RNA는 염기가 뭐뭐 있어?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DNA에 타이민이란 친구가 있으면 RNA는 뭐로 대체된다? 유라실로 대체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DNA하고 RNA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 DNA, RNA 모양도 달라요. 이중 나선형 형태냐?
단일 가닥이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얘는 몇 가닥이 필요해? DNA는 2가닥이 필요해요. RNA 몇 가닥이 필요하겠어? 1가닥이 필요해요. 단일 가닥이라 했잖아 내가 방금. 이해되셨나요? 자, DNA하고 RNA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역할. 유전 정보는 어디 저장돼 있어요? DNA에 저장돼 있어요. 정보가 저장된 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 유전 정보 어디 저장돼 있다고? DNA에 저장돼 있다고. RNA에는 정보 저장이 아니라 얘는 뭐 하는 거야?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전달을 한 다음에 얘로 인해서 뭐 합성할 수 있다고 얘들아? 단백질 합성.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합성하는 거라고? 단백질 합성하는 거라고. 단백질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도 항체도 호르몬도 전부 다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없으면 사람은 생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전부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조건. 세포는 뭐가 있냐? 효소가 있어야 돼요. 왜? 효소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효소 없으면 물질 대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세포라고 하면 세포막도 있어야 되고 유전물질도 있어야 되고 물질 대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이거 못하면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세포는 내가 뭐 한다, 뭐 생식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안 죽는 거기 때문에 냅둬요. 하지만 요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인 세포의 조건으로 꼭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시면 얘가 세포인지 세포가 아닌지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봤을 때 바이러스는 효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췄다 안 갖췄다? 안 갖췄다. 뒤에 나올 거예요.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2번째 갈게요. 물질대사.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저희가 뭐라 하냐?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에는 저희가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화학 반응 뭐 있냐? 동화. 동화는 무슨 작용, 뭐 하는 거야? 합성. 그래서 화학 반응을 볼 때는 저희가 크게 합성 반응하고 분해 반응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 합성 반응을 생명과학에서는 무슨 작용이라고 본다? 동화작용이라고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분해, 나눈다는 거죠. 커다란 거를 쪼갠다는 거예요. 이걸 생명과학에서는 무슨 작용이라고 부른다? 이화작용이라고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물질 대사는 전부 다 생체 촉매로 불리우는 누구로부터? 효소에 의해서 활동이 일어나요. 효소가 있어야지만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효소. 효소의 주성분 뭐라고, 수아나? 단백질. 자, 단백질은 무엇에 약해요? 열에 약해요. 단백질의 특징, 열과 pH에 예민합니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 특정 온도, 특정 pH에서 효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효소, 염산은 위에서만 작용할 수 있죠. 펩신. 근데 이 펩신 다른 데 가서는 작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pH가 안 맞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효소 주성분까지 했으니까 효소 뭐 들어갈 거냐? 역할 들어갈게요. 자, 효소의 역할은 우리가 뭐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해서 낮춰가지고, 자, 이거 굳이 왜 해주냐? 그래서 모의고사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낮춰서 반응 속도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효소의 역할이다.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얘들아? 줄어들어요. 그 에너지를 먹는데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반응 속도가 뭐예요?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효소의 특징. 효소는 항상 뭐하냐? 재사용 가능합니다. 2번째,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면서 효소는 기질특이성이란 게 있어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효소하고 기질이라는 거는 결합하는 반응물이에요. 반응물하고 항상 몇 대 몇 반응? 1대1. 1대1로 반응한다는 거야. 왜? 우리가 효소는 누구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소마다 뭐가 달라요? 입체 구조가 달라요. 효소마다 특정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입체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반응물만 결합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내가 효소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내가 네모난 반응물을 넣으려 하면 결합돼? 안 돼? 안 된다고.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동글동글한 반응물 넣어야지만 결합이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에너지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출입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뭐 하거나 흡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에너지가 뭐 돼야 된다? 방출돼야 된다. 왜 흡수되고 왜 방출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세 번째,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계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뭐를 맞춰야 되냐? 체온 범주를 맞춰야 돼. 왜? 누구 때문에? 효소 때문이에요. 효소는 뭐에 약하다 했어 아까? 열에 약하다고. 그러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온도가 뭐 너무 뭐해도 안 되더라? 떨어져도 안 돼요. 올라가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적정 수준을 지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계적 반응. 왜? 한꺼번에 방출하고 한꺼번에 흡수해버리면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효소가 재작동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요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결국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무엇과 무엇이 생기냐? 반응물이 있고요. 이런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화학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판서양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여긴 좀 먼저 들어주세요. 얘들아, 적을 시간 들을 테니까. 자, 동화작용 먼저 볼게요. 동화작용은 저희가 저분자 물질. 저분자라는 거는 분자량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예요. 자, 분자량이 작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커다란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고분자. 뚱뚱한 친구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분자들의 입자들이 요렇게 있으면 요 입자들을 봤을 때 이 입자들을 뭐 시켜야 된다고 얘들아? 연결시켜야 되겠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에너지가 이 입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우리가 물에서 기체가 되려면 가열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흡수해야 되잖아요. 이건 입자를 떨어뜨리는 건데 왜 에너지를 흡수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입자와 입자는 원자와 원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거기도 한데, 자, 걔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물하고 입자가 거리가 요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기체는 수증기,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뭐예요? 멀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해야 돼?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10이라는 에너지가 있대요. 그럼 이걸 끊기 위해서는 10보다 커야 돼? 에너지가 더 작아야 돼?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뭉쳐있는 거와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걔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자를 수 있다고요. 내가 나무 도막을 자르려면 나무 도막보다 더 힘을 많이 줘야 자르겠지. 나무 도막보다 힘을 잘 안 주면 그 잘려? 안 잘리죠. 자, 고기 씹어 먹으려면 이가 있어서 이렇게 양양양 세게 씹어 먹어야지. 그 빨아먹으면 그게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뭐라 한다?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 뭐 한다고? 결국 합성하는 반응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게 되면
반응물, 여기는 아닌 반응물이 아니고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봤을 때 반응물에서 에너지를 뭐 한다고? 흡수해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생성물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흡수했을 때 어떻게 흡수? 이렇게 계단으로 단계적 흡수를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래야지만 온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준위를 보게 되면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생성물이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를 뭐 했기 때문에? 흡수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동화작용에 예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예시 단백질 합성입니다. 단백질 합성 세포 소기관 어디서 일어나요, 얘들아? 리보솜에서 일어나요.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단백질 합성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을 내가 뭐 시켜요? 결합시키게 됩니다.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고분자 상태인 단백질을 만들 건데, 자, 이때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저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전부 다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고분자 물질이 되고 단백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고 아미노산이 뭐가 된다? 저분자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단백질을 합성했으면 우리가 누구도 있어? 광합성도 있겠죠?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세포 소기관 어디서 일어나요?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자, 광합성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 물하고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무기물 상태만 있어도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어? 포도당 만들어요. 자, 그러면 누가 저분자 물질이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저분자 물질이 되고요. 누가 고분자 물질? 포도당이 고분자 물질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뒤에 가서 더 해야 되는데 우선 옆에 이화작용 먼저 뒤에 가서 한 번에 할까? 아니야. 이화작용하고 한 번에 더 하던가 맞아 하자. 방금 2번까지 썼죠? 3번 볼게요. 자, 광합성 했으면 우리 누구도 있냐? DNA 합성도 있습니다. 자, DNA 합성 어디서 일어날까? 핵에서 일어납니다. 누구 기준? 진핵세포 기준이에요. 진핵세포는 핵에서 일어나지만 원핵세포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야 돼요. 기준사항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DNA 합성 어떻게 일어날 거냐? DNA 합성은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뭐 할 거야? 결합해야 되겠죠. 얘네들 여러 개 결합해가지고 뭐가 돼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폴리 몇 개란 뜻이야, 수아나? 여러 개.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한 형태. 자, 근데 DNA는 몇 가닥이에요, 유선아? 2가닥. 이게 몇 가닥 필요하다고? 2가닥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윤지야,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어떻게 해서 결합해요? 무슨 결합에 의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공유결합이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인과 당 사이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저희가 자주 물어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2가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2가닥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 필요해요. 이 염기의 상보적 결합은 무슨 결합이 이게? 수소결합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저희 생투 가서도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3번째까지 했으면 저희가 4번째 있습니다. 4번째부터는 우리 호르몬하고 연결지어 볼 건데 4번째는 혈당이 뭐 할 때? 높을 때. 체내의 포도당이 뭐일 때? 많을 때.
포도당 수치가 많으면 포도당 수치를 뭐 해야 될까? 줄여야 되겠죠. 자, 체내의 포도당 수치가 많을 때 언제? 밥 먹고 난 식후가 됩니다. 식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요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누구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자, 저희가 밥을 먹고 나면 몸 안에서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뭐로 분해해요?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액 내의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와서 인슐린이 어디로 가요? 간에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이 간에 분비가 되면 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포도당을 다당류인 누구로 합성해요?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할 거예요. 자, 포도당이 뭐라고 얘들아? 단당류라고요. 글리코젠은 뭐라고요? 다당류라고요. 당 여러 개가 결합되어 의해서 만들어진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포도당이 저분자, 글리코젠이 뭐가 된다? 고분자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 봐주시고요. 저희가 5번째 할 건데, 자, 5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만들다 보면, 세포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 암모니아가 생기게 됩니다. 자, 누구를? 단백질을 뭐 하게 되면, 단백질을 세포호흡할 때 사용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 결과. 자,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서 독성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우리가 뭐 하냐? 해독할 거예요. 암모니아의 독성을 뭐 할 거라고? 낮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NH3,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해독작용하는 게 어딜까?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 누가 한다고 얘들아? 간이 한다고요. 그래서 뭘 만드냐? 요소를 만들게 되는데, 암모니아보다 요소가 뭐냐? 고분자 상태 물질이에요. 요거가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왜?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요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여기까지 문제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가 저희가 기본적인 동화작용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우리 뭐 할 거냐? 자, 세포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는데 ATP가 만들어지는데 ATP 합성에 대해서 저희 볼 거예요. 자, ATP는 어떻게 합성되냐? ADP에 인산이 하나 더 붙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ATP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ATP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ATP하고 ADP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볼 건데, 그림은 간략하게 보여드렸던 거고, 자, 저희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ADP, 아데닌 포스페이트, 우리가 AD, 더블이라는 거예요. 포스페이트. 자, 아데노신이라고, 아데닌의 우리가 다른 화학 상태인데, 이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결합되어 있는 거? 2개 결합되어 있는 걸 저희가 ADP라고 합니다. 그러면 ATP는 얘들아 트리플이야. 인산이 몇 개 결합됐다는 소리야? 3개가 결합됐다는 소리야.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결합된 형태를 저희가 ATP라고 하는데, 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보이세요? 요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입니다. 인산과 인산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ADP에서 ATP가 가기 위해서는 인산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양의 뭐도 필요하다? 에너지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ATP 합성 과정은 우리가 뭐가 된다? 동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없이 발생하는 일부의 열 에너지에 주변에 있는 인산을 합성시켜서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포 없 때 약 32개의 ATP가
실제로 합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세포호흡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화작용에 해당해요. 근데 그 세포호흡의 이화작용 안에는 무슨 작용도 같이 들어있다? ATP 합성하는 동화작용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와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 이화작용 할 거예요. 이 뒤에 내용부터는 거의 판서가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겁나 많아요. 이화작용은 아까 있었던 이렇게 에너지하고 입자 사이를 누가 감싸고 있다고 얘들아? 에너지가 연결하고 있다고. 요거를 다시 입자들로 쪼개버리게 되면 뭐가 방출돼 얘들아?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두 개의 에너지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태에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무슨 상태로 저분자 상태로 뭐 하는 과정이야? 이거는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방출한다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되고요. 얘는 시간이 되고요. 자,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방출 전과 방출 후를 봤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야 돼? 방출 전이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 반응물이 돼요.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한 번에 방출해야 된다고 단계적으로 방출해야 된다고 얘들아? 단계적으로. 왜 단계적으로 방출해야 된다고? 뭘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 범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물질 대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니까? 효소 때문에 일어나니까. 계속 설명드려요. 무조건 기억하고 계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의 첫 번째, 아까부터 계속 등장했던 우구에 대해서 볼 거냐? 세포호흡 볼 거예요. 자, 세포호흡. 자, 세포 소기관 누구야? 미토콘드리아. 포도당을 뭐로 바꿔야 돼, 얘들아? 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다시 분해돼야 돼요. 네. 근데 이때 뭐가 방출된다고? 네.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32개 ATP도 같이 합성된다고요. 됐나요?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뭐 있을까? 소화 있습니다. 소화. 소화계에서 일어나는데 탄수화물은 뭐로 소화해요, 얘들아? 포도당. 단백질은 뭐로 소화해요? 아미노산. 지질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저희가 소화하게 됩니다. 요 과정 전부 다 무슨 작용이라고? 이화작용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갈게요. 두 번째 것까지 썼죠? 세 번째. 왜요? 요거 말고 빵 빼먹은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뭐 하는 거냐? 포도당의 수치가 뭐 할 때? 낮을 때. 자, 이러한 포도당의 수치가 낮을 때는 우리가 식전 공복 상태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호르몬 누구? 글루카곤이에요. 자, 그럼 포도당의 수치가 낮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를 뭐 해줘야 돼?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럼 포도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당 어디다 저장해놨어? 간에다 저장해놨죠. 무슨 형태로? 글리코젠 형태로. 자, 그러면 우리가 간에 누가 작동하게 되면 글루카곤이 작동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이 간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글리코젠을 무엇으로 분해할까?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왜 저렇게 실실 쪼개 바보같이. 아니 글루카곤이 너무 뭐야? 아, 잘못 썼으면 알려줘. 저희는 양 좀 알았으면 닥치고 있으라면서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래, 아니면 닥치고 가만히 있어. 왜 웃고 난리야? 바쁘니까 글씨 잘못 쓸 수도 있지. 뭘 실실 쪼개 바보같이.
알려줘도 지랄인 선생님. 자, ATP를 저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에너지 사용할 때. 이거 언제 사용하냐? 에너지 사용이라는 걸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 과정 중에 저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하는 걸 저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확인하실 때 보셔야 돼요. 자, ATP 사용이라는 거는 ATP를 내가 뭐로 전환시킨다는 거야, 얘들아? ADP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들어있던 ATP를 3개에 결합되어 있던 ATP의 고인산 에너지 결합을 하나를 끊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뭐 해야 돼? 방출돼야 되겠죠. 자, 그 결과 나오는 게 누구의 모습으로 된다? ADP의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뭐 해요? 생명활동할 거예요. 말하거나 근육 운동하거나 체온 유지하거나 이렇게 사용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할 때 우리가 뭐 된다고?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결과 여기 인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빠져가지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저희 판서 먼저 한번 해주세요. 앞에 거 먼저 판서 한 번에 붙여.